아까 전화 주셨지만 이재명 지사 예. 무죄. 일단 박수 한번 줘요. 그 이유는 이게요. 단순하게 이재명 개인이 뭔 죄를 져서 뭐 한 2년 동안 재판받다가 무죄 받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차원보다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쫙 읽어 내려갈 때 그거를 저도 김성수 TV에서 제 여러 구독자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제가 그 문장 하나하나씩을 갖다 이제 곱씹으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그럼. 역사적인 판결이다. 자, 우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게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규정한 그런 판결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이벤트이자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공론회장에서 나눌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런 명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즉흥적이거나 혹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고의가 아니며 더군다나 남을 해할 어떤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소수 의견을 낸 쉐리들은 뭐라고 했냐면 적어서 얘기해봐. 이따위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소수 의견들 얘기대로 하면은 TV 토론을 적은 거 읽어야 돼. 자, 박동수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따위 지랄을 해야 돼. 이거야말로 쇼지. 이걸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 평가합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다른 다수의 대법관들과 함께 내린 결론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의견과 의견이 조화를 이루고 검증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를 또 알려줬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대 담론 안에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정말 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축구를 할 때 있잖아요. 어드밴티지 룰 같은 게 왜 통용이 됩니까? 그것은 그 룰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공격을 해서 골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통쾌한 장면들을 갖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축구라고 하는 게임은 서로가 전술에 의해서 골을 넣는 게임인데 그거를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합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딪혔다고 해서 계속 휘슬을 불어버리면 그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선거법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나중에 가가지고 꽁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검찰이나 이런 사법부에 의해서 민의의 선택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최근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애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우리가 찬성 안 했다고 헌재에 몰고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특히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규칙을 세워줬다. 그러니까 룰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대법원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기뻐해야 되는 상황.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걱정된다. 상식적인 판결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률가만의 특별한 해석이 아니라 그럼요.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다행이다 했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과정에서 조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선을 넘나들고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게 의도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용인해 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게 좋은 그리고 거고. 시민들의 수준까지도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5다. 잘못하면 7대5. 그러니까 한 분은 회피하셨고. 그러니까 잘못되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 7대5, 8대5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바짝 우리가 더 달려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들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드라마에서 최불암 아저씨가 수사반장하면서 담배 피다 바닥에 비벼 끄는 게 나왔어도 그게 통쾌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장이 화가 났으니까. 예. 지금은 담배를 들고만 있지만 불 붙이는 씬도 나오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모처럼 대법원에 박수를 보내게 된 저는 법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특히나 대법원에 대해서는 안 좋은데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씩 정상이 돼가겠지라는 걸 하면서 흐뭇했던 오후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있긴 했지만 대법원장 바뀌면서 제가 최근에 그런 흐름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대한 청사는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기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 의견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전 멸칭을 싫어하지만 대법원에도 똥파리는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사람이 AI처럼 저는 평가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대법원에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똥파리라는 의미가 아까 말한 뭐 트위터 상에 울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싫고 좋고의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 재판에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서 이건 유죄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대법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쳐내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게 민주주의라는 걸 저는 오늘 대법원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쳐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오늘 김용민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김윤우 변호사, 이제 이전에 판사였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이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때 왜곡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곡이라고 하는 건 기초적으로 진실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얘기했을 때 이걸 허위사실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제일 먼저 곡소리 나는 게 조선일보겠죠. 예? 조중동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서 비틀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그네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런 그 원칙이 생겼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도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할 때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왜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지죠. 일본에서는 왜곡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굉장히 정치되고 엄밀한 사회인가? 그런 게 아니죠. 언론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아예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약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부풀림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푸나가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는 그냥 100%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 할 때는 약간은 봤어. 나도 봤어. 근데 약간은 그래도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는 과장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선언은 어떻게 되나? 있어요. 잠깐만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해. 됐지? 그렇지. 그런 것도 과장이에요. 예, 왜곡이라고. 근데 그런 왜곡을 가지고 야 푸나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말해. 예. 나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근데 가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게 일본식 법 해석인데 이 일본식 법 해석을 왜 갑자기 임상기 판사는 갖고 와서 이재명을 죽였을까? 죽이고 싶었으니 그랬겠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뿌리가 일본이니까. 잠깐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쪽에 모든 세력이 나서가지고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김경수, 조국 다 죽이려고 한다. 저는 그 이론에는 동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의 개념이고 문제는요. 이제 법관 김경수 판결에 성창훈 같은 사람
이재명 2심 판결에 이름 까먹었다. 저 있잖아. 그 300만 원 때린 놈. 임상기 판사. 방금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느 한쪽만 부풀려 가지고 과대 해석하고 그걸로 맞아. 난 문재인 싫어, 이재명 싫어, 김경수 싫어가 그냥 법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 기정형식 같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면 1심 판결의 모든 무죄가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개인의 감정을 관철시킨다면 그게 법관입니까? 깡패지? 근데 흔히들- 그거를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안동에서 오랫동안 향판하시던 분이야. 근데 양승태가 데리고 와서 제 세칭 말하는 승진을 시켜주신 분이야. 예. 그러니 그 어디에가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똑같은 뿌리를 오늘 소수 의견을 내셨던 박상욱 대법관님도 갖고 계시더라. 예. 그분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했던 그런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일종의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 네. 말하자면 아무리 적폐라도 적폐가 소수가 되면 되는 문제지 옛날의 문제는 그게 다수였기 때문에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반론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난 그렇게 일단 보고 어쨌건 지금 근데 문제는요. 우리 곽동수 선배가 막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못 했던 게 있는데 어떤 건데? 뭔데 저는 대법원도 이제 여론을 의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그랬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에 대해서 그들이 봤던 여론이 저는 조중동이었다면 이젠 국민들도 의식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발표가 나가기 한참 전에 이미 틀이 잡힙니다. 소수연에 대해서 나왔던 걸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TV에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신저로 나와서 부정적인 걸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죠. 당연하죠. 그래서 무언가 메신저가 잘못될 경우 메신저를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겠다. TV를 통해서 중계하겠다. 그것도 대법원 심지어 유튜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다까지 나갔었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어떻게든 무언가 부정을 막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개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소수 의견을 공개했기 때문에 불쾌하다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 5명이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상욱, 앞으로도. 이기택, 노태학, 안철상 그리고 또 한 놈 누구야? 됐어. 법관님이시죠. 이동원. 이동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놓고 나풀 떠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그랬어요. 우리 원래 이랬잖아요. 견디는 게 우리 몫인데 뭐 같이 견뎌주셔서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뀔지도 모르겠다. 흐름이 좀 나가면서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면 사람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는데 24시간 카메라 주고 생중계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디 가서 방귀도 잘 못 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언론이 중요한 건데 대법원도 그런 면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좋았어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새날 방송 할 때 전화 주셔가지고 네.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까 여론 의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 의식한다는 게 만약에 이재명 지지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속마음으로만 지지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여론에 의해서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 예.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일단 맞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자씩 더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좋은 흐름이 있을 텐데 늘상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예. 박원순 시장님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돌출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지난주에 우리가 100회를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나왔으면 현장에서 취소했을 거예요.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순간 다 다른 것 같고 정말 그냥 소식 뭐가 돼도 좋으니까 사람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때니까. 우리가 그 방송하는 지난주 딱 이 시간쯤에 방송했으면은 박원순 시장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방송밖에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딴 그만큼- 얘기는 못하지 아무것도. 사실 그게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우리끼리는 시스템 갖춰놓긴 했는데 이게 무슨 작가가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무슨 데이터가 가능합니까? 출연료를 많이 줍니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사실 무죄 판결인 거죠. 그 무죄 취지라고 하는 게 근데 파기환송을 해서 좀 넘긴 거죠.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파기환송을 한 건데 무죄 취지로.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 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왜냐하면 거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게 딱 한 곳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가 무죄 취지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 무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할 때 이제 검찰이 내세운 상고 이유를 일부라도 받아들이거나 인정을 했다면 무죄 취지라고 해도 그걸 또 다투게 돼요. 그리고 다투게 되면 거기가 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재상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이러한 상고 이유는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그래서 완전히 다 기각해 버렸어요. 100%를.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기환송 심인 고등법원의 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증거를 내세우지 근데 이런 상황은 보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무죄 확정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근데 법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예. 위에 원래 기본적으로 1심에서 무슨 판결을 냈건 2심이 중요합니다. 예. 2심에 있었던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대법원이 다루게 되죠. 근데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2심이 다룬 걸 보니까 이 부분의 법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완곡하게 니들이 틀렸어라고 얘기해 준 거고. 완곡 정도가 아니라 오늘 대놓고 법리를 오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썼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이 얘기를 그나마 완곡하게 오해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야단인 거죠. 야단치는 걸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한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했던 얘기는 밑에 내려서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뒤에 아까 성수형이 얘기했던 대로 모든 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한마디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임상기 판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김윤우 변호사 그러더라고요. 요 정도로 혼났다. 그러면 앞으로 승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재밌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이 판결문으로 뭐라고 한 거냐면 난 이재명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대놓고 쓴 거죠. 그래서 대법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감정을 갖다 왜 개입시켜? 이런 얘기를 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한마디로. 정영식 같은 거예요. 예. 이재용 무죄 줬던 그거. 맞습니다. 정영식이 좀 억울했을 거야. 잠깐만 짧게. 예.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게 예. 문제는 이재명 파리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싫으면서도 이재명을 팔아먹었던 애들. 그 이재명의 반대쪽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던 그 세력들. 맞아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전직 판사.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표정 관리하기가 힘드실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 법 상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나는 저 인간을 타겟으로 삼아서 까면 나를 갖다가 봐주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올려 줄 거야. 심지어 정무수석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강용석이가 박원순 시장 모욕하는 방송을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똑같아요. 자기 수익을 위해서 예. 그 좀 사리 분별력 없는 지지자 몇 명 모아가지고 이재명을 계속 팔아먹으면서 나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말했던 거야. 예. 그게 수년 동안 온 거잖아요. 예. 나는 이게 이런 법이 있다면 이걸 처벌을 하고 싶어. 걔네들 근데 멘탈이 되게 좋더라. 윤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랬대.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소주 한 잔으로 끝나? 오, 그런 대단한 거죠, 애들이야. 뭐. 대단한 애들이에요. 예. 아니 이재명 싫어할 수는 있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 대통령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팔아서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득을 취하는 새끼들. 쉽게 표현하면 정치 자영업자들인 거죠. 그렇지. 그 자영업자들 밤낮하던 얘기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 되면 권력에 방해가 돼서 차라리 딴 사람을 남경필을 찍어라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 거를 그걸 들으면 숨이 탁 먹히는 사람들인데도 그걸 보면서 얘기는 저런 얘기를 소리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렇지.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이런 거 보다 지금도 보면 줄기차게 이해찬 대표를 공격하고 지금도 줄기차게 추미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윤회 뭐 얼마 전에 무죄 받은 은수미 은수미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그야말로 저열한 온갖 그 여성 비하적인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우리랑 처음 인터뷰할 때 그때 당시에
여성 국회의원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라고 하는 놈들이 찢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충격 먹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한 언어 장애가 왔대요. 예. 그런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까?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지지자는 우리 같은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접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접수하겠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걔네들은 그냥 문재인 파리를 하고 네. 이재명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네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계속 거강꾼 노릇을 갖다 했던 그런 사기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요. 오늘 또 이재명 지사 판결을 할 때 그 시간에 생방송을 하고 있었더만. 예. 그러면 이 법상식이라는 게 좀 있으면요. 어떤 새끼군 간에 변호사나 데리고 와서 방송해야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판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이재명 유죄 나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 꼴을 보면서 그러고 슬퍼하다 보면 그게 또 코인 터지가 되는 거겠죠. 문제는요. 걔네들이 이재명만 깐 게 아니라 김어준, 새날, 김용민, 이동영 다 까잖아. 다 깠지. 모두 까게 하면서 자기네들만 그러면서 진짜다. 자기들이 한 2,000명 모여가지고 그걸로 무슨 굿즈 팔고 소주잔 팔고 별지랄 다 하면서 오뎅 팔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저한테 새날 나가지 말라고 연락 오는 애들 꽤 많거든요. 지금도 꾸준하게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니까. 우리 광주잖아요. 근데 어머니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 친한 사람들 중에 예. 이재명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새날은 이재명 옹호하냐고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어서 아 이거 미친 새끼들이 주위에가지고 또라이 같은 것들이 졸라 많다고 내가 그랬지. 엄마는 그걸 말로 전해주는 입장이었지만 내 이야기는 다 믿으시는 아니, 상황이지만 걱정되니까 얘 그런다 얘기 오늘도 최민희 의원을 깠대. 아유, 정말. 야.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들 혼자들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난 후에 독립운동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 아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전적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했던 판사는 사실은 자기가 카카새끼 짬뽕을 통해 가지고 뭐 잘렸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웃의 차에다가 빵꾸를 내고 그리고 본드치라 그 손잡이에다가 문 못 열게 본드칠을 했던 그걸로 인해서 잘린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그 무슨 이전에 경찰서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 당에다가 막 박근혜. 신청을 갖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안 됐거든. 거기서 까졌거든. 그러니까 그 앙심을 품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잘 줄을 대면 할까.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려다녔던 오늘 김부선은 F로 시작되는 욕을 갖다 했더라고요. 무죄를 받았다고. 아 부선이 언니는 우리 마차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나 씨, 그런 아 오늘 100회 기념으로 마차를 갖다 데리고 왔어야지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 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 방송이 못했네. 오늘 전화 예. 안 하는 날이라 네. 전화 또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김부선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나왔잖아요. 아니 얘 그리고 그 김부선 씨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원하는 답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공모 작가도.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방송을 보고 있었고 썸네일만 만든다고 얼른 우리 방송 사실 100회 시작하기 전에 차같이 마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라 그랬지 내가 오늘. 김부선 이야기 해봐. 김부선 얘기만. 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선 오늘 뭐 F로 시작하는 욕도 하고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선현이 우리 정변이 반값에 치료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법과 정신을 다하는 양반 아니야, 그쵸? 네, 치료 의향만 있으시면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차님, 네, 내가 이제 마차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예. 네. 마차님한테는 김부선만 담당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김부선이 너무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온 말이 거짓말이었죠.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 친형 강제 입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부선 같은 사람 말에 일반인들은 움직여요. 그럼요. 맞아요. 진짜 비열한 무슨 정치인이라고 움직인다고. 저 김포 이사 갔을 때 어. 맘카페에서 그때는 이제 막 도지사가 됐을 때예요. 이런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어떡하냐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기에는 실제로 불륜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차님 얘기해 주세요. 네,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억울했어요.
이렇게 당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고 궁금했어요. 진짜 사실인가? 그래서 이제 뭐 난방비부터 파다 보니까 실제랑 다른 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 분이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이게 너무 의문이어서. 코인이 쌓이거든요. 그건 병이었어, 난 내가 보기엔 병. 네, 확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군요. 이거 강제로 어떻게 입원하거나 이런 건 안 되나요? 뭐 빠차가 무슨 변호사야? 네. 그 정변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낙지를 같이 먹었다라든가, 그다음에 다 점이 거짓말이죠. 있었다라든가,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낙지사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네. 뭐 전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인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트위터에서 그런 사람들 많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를 인격 모독을 하는 댓글들도 좀 봤는데. 엄청 많아요. 네. 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걔들이 몰려와서 마차님 괴롭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되게 웃기는 게 그게 정말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다 허위로. 네, 창피해서라도 그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한다는 거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돈을 받았거나 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의 저녁 만찬은 메뉴가 낙지볶음이라니까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뭐가 부끄러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더 놀려줘야 됩니다. 걔네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산낙지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동일 100개 축하해드려요. 고맙습니다. 깨알 같은. 저는 사실 딱 보면서 똑같은 증상이 배현진한테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병역 비리란 누명을 쓴 게 몇 년 전에 끝났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고 근데 자기가 뉴스를 전했는데도 몰라.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무혐의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다 완전히 누명을 벗었는데 혼자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지적했는데도 떳떳하게 나가면 될 걸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사고 회로가 멈췄는데 딴 사람 욕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이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런 판사님이랑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엮자면 한 1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곽동수를 깐다거나 김성수를 깐다거나 그럼 이재명을 깐다거나 끝나.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 공격받기 싫으니까 돕지를 못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이 100%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렇지. 이 사람 자체 정치인으로서 괜찮지 않아? 라고 서로 돕겠다고 연대하고 나서면 그거 이겨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제가 김포에서 맘카페를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계속 들어가면서 맘카페에 올라오는 것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저희가 김포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 100개가 있으면 90개는 안 좋은 평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50개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그 사이에 산후조리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청년수당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급식 뭐 아이들한테 과일 전달해 주는 거, 유기농 급식 과일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손에 아이들한테 과일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개 이하로 줄어들더니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거의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제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피부로 다가오게끔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정치인들이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걸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공격들은 우리는 입증할 게 없으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자, 푸나가 지켜주겠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날도 이재명 지사 건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에서 출렁거렸던 게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예, 맞습니다. 방송하다가 이제 몇 년 방송하다가 나간 분 중에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팬이었다가
나중에 이재명 지사를 옹호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부 총질하고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성동일 3회쯤에 나가셨어요. 네.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그분 때문에 날마다 술을 마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은 사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편향적이라는 거지. 어떤 특정 타이밍에 이재명이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나는 설사 그게 내가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치더라도 정반대로 생각하는 당신이 있다면 나는 이재명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 사실 그래야지. 네. 근데 내가 이재명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나가버려. 나 그때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 중에 저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생각한다면 난 문재인 지지 안 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다만 내가 문재인 지지자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의지가 덱을 잡은 거야.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겪다 보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별로 안 슬퍼. 시간 지날수록 슬플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무죄 받은 게 지금 당장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시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판결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쨌건 민주정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좋은 세상 만들려면 이런 역경들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여기 응원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야기는 여기까지. 기사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겁니다.